코인버스에서 알려드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코인 시장의 핫 이슈. 안녕하세요. 코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코인버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2023년 대한민국 투자시장 예측 시나리오에 대해 홍 반장님과 같이 알아봤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Q&A를 자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 반장님을 모시고 두 번째 Q&A를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 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현지 씨. 그래도 두 번째로 뵙게 되니까 처음보다는 덜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첫 방송 때는 네. 저도 어색하고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쵸. 현지 씨가 잘 이끌어 주셔서 무난히 방송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는 처음 진행을 하고 네. 빨리 다음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빨리 이뤄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찬이시고 네. 오늘도 잘 이끌어 주시라 믿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바로 FTX 파산 사태. 이 FTX 사태로 국내 선물 거래를 하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외화 유출이라 빨리 국내에서도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인 선물 거래 인구가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코인버스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코인 선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홍 반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현물과 선물로 나눠지던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현물, 선물이 많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쉽게 좀 예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유를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유는 이제 기름을 넣고 난방을 할 때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같이 뭐 얼마다 리터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현물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현물 거래. 네. 그런데 이 시점은 현재 시점이라는 거죠. 선물은 미래 시점의 가치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지금 가격이 만약에 1,600원이다. 근데 이게 6개월 뒤에, 1년 뒤에 과연 이 가격이 얼마였느냐. 이 부분을 거래하는 것을 바로 선물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현물은 좀 정해진 거고 선물은 약간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투자 초보 가기에는 네. 현물 투자가 좀 더 쉬울까요? 아니면 선물 투자가 쉬울까요? 자, 이 부분은 앞서 이제 현지 씨가 얘기했듯이 현지 씨도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현재에 있는 게 더 쉽습니까?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게 네, 조금 더 그렇죠. 당연히 네. 이 현재 거래하는 현물 투자가 당연히 더 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현물에 비해서 선물은 방향성이나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방향성을 맞추면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반대로 방향성이 틀린다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선물 투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보자가 하기에는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사실상 현물을 먼저 배우시고 이 현물에서 익숙해지시고 어느 정도 방향성의 변동성 이런 리스크를 관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선물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많은 곳에서 선물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많이 또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럼에도 초보자분들도 나중에는 선물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현물에 비해서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십니다. 이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장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물 투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승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네. 선물 같은 경우는 상승에도 포지션을 걸 수 있고 하락에도 포지션을 걸 수 있다 보니까 이 방향성만 맞추다 보면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더 크더라도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선물 거래가 좀 더 재밌기도 할 것 같네요. 네. 여기에 또한 이제 그 선물에 또 특유의 레버리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뒤에 질문이 있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네. 내가
돈 100만 원이 있다면 최대 1억까지 투자가 가능한 이 레버리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100배 정도 같으면 거의 도박 같은 개념이지만 단번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선물의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 같은 분들은 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물에 비해서 선물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이런 선물을 하기에는 상당한 그 스킬과 기술 또 인내가 필요한데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번 현지 씨가 직접 해보시면 네. 움직임이 정말 변동이 심할 때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돈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AI 자동 프로그래밍 코인버스를 또 활용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이 코인버스가 비트코인 위주지만 지금 추후 다양한 알트코인 선물 거래도 지원할 예정에 있으니까 아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근데 진짜 아무래도 제가 24시간 계속 보는 것보다 네. AI가 도와주면 훨씬 더 제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흔들리는 게 적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아마 편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제 코인 선물 거래가 비트코인만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코인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 그렇죠. 왜 비트코인만 이제 선물을 하는가 하면, 비트코인은 어쨌든 그 주식으로 치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으로 치면 삼성전자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거래가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고 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거의 선물 거래를 하는데, 네. 뭐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대항마인 솔라나, 폴리곤 등등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선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또 새로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업비트랑 빗썸으로 많이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는 가능한데 선물 거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왜 국내 거래소에선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꼭 해외 거래소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법률상으로 보면 국내 거래소에서도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그 정부의 정책상 그렇게 유도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 선물 거래를,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이게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터졌어요. 돈을 버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인데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이게 선물 거래를 많이 규제를 해버리고 정체성으로 묶어버리는, 또 특히나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법적으로 제약을 많이 걸다 보니까 국내 거래소가 이 정부 정책의 입김을 보고 그다음에 눈치를 보고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최근 시장이 1년 넘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 구매해서 이제 해외 거래소, 이제 바이낸스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터졌던 FTX 이런 쪽에서 이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변경을 해서 그 해당 코인에 대해서 선물 거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도 소액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럼요. 앞서 이제 그 레버리지라는 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레버리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수익 증가를 위해서 그 자산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빌려서.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빚을 내서 네.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네네. 본인 돈 현금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은행에서 빌리든지 신용에서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이 선물의 고유의 이름이 바로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이걸로 인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는 했는데 네네네. 도대체 어떻게 이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레버리지 개념으로 100만 원으로 비트코인 선물을 한다면 코인시드 50%, 50배 레버리지 롱으로 매매하면 비트코인이 10% 상승 시에 250만 원을 버는 게 맞는 건가요? 정답부터 얘기 드린다면 맞습니다. 현지 씨 선물 투자 좀 해보셨나 봅니다.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자, 코인 시드가 100만 원인데 여기서 네. 50%이면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여기서 10% 상승하면 수익이 5만 원입니다. 네.
여기서 레버리지 50배를 사용하셨으니 5만 원 곱하기 50배를 하면 250만 원. 반대로 갔는데 1% 시장에 내리면 여기서 1% 하락하면 손실은 5천 원밖에 안 나는데 네네. 레버리지 50배를 사용하셨으니 5천 원 곱하기 50배를 하면 25만 원. 네. 그럼 10% 내리면 원금의 50%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선물은 이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지 청산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잘못하면 100만 원 이상의 빚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 10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다가 청산을 당할 경우 수수료 부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을 하실 때는 정말 청산의 리스크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이런 청산 리스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부분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실 때 교차 모드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격리 모드로 해서 일정 금액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신다면 청산 리스크를 한 번 당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법들을 좀 사용을 하신다면 청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조금 더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들어보니까 확실히 코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 선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100번의 공부보다는 한 번의 실전이 정말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전에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익혀놓고 이제 거기에 이 세계 경제라든지 또 선물 거래는 또 중요 지표 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 플러스 거시적 분석, 여기에 이 중요 발표 지표까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 보셔서 하셔야 이제 손실, 청산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기초가 탄탄해야 실전에 강하듯이 기초가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요즘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코인 선물 투자가 그냥 코인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자, 근데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FTX 사태 때문에 더 중요해진 것이 바로 거래소인데요. 이 코인 거래소만 잘 선택해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홍 관장님께서 거래소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래소가 진짜 많고 정보 공유해 주는 데가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좀 괜찮으면서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곳 어디 없을까요? 특히 진짜 이번 FTX 사태로 거래소를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 많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정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 거래소도 괜찮은 거 없고 저 거래소도 괜찮은 거 없고 너무 많아요. 이런데 지금까지 이 해외 거래소의 가장 안전한 거래소는 뭐 바이낸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거래 규모도 많고 가장 큰 거래소가 바로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가 가장 안전한데 다만 이 가장 거대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비쌉니다. 또 이 수수료가 비싸면 매매를 많이 못하고 공격적으로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또 단점들이 그쵸,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다른 것을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 그러니까 바이낸스라든지 FTX 다음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비트겟이라는 거래소입니다. 비트겟. 네. 네. 이 비트겟이 장점이 뭐냐? 바이낸스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수료를 갖고 있고 근데 아무리 네. 싸더라도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면 그걸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 비트겟은 프로그램까지도 사용하기에 편하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이낸스, 비트겟 이런 순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이 두 군데가 아무래도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거래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 주식보다도 아무래도 코인 시장 쪽으로 다시 몰리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코랭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코랭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네. 많이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 현물과 다르게 파생에서는 내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가짐 자체가 나는 손실하고 무조건 수익만 날 거야.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선물 쪽에서 청산당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청산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하면 뭐 손절가라든지 이런 거는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게 기본이 되어야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는 수익이 날 때 크게 먹고 손실이 날 때 적게 나는 이런 구조 베이스를 만들어야지만 선물 거래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오늘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잘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코레니 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선물 거래는 정말 리스크가 큰 거래입니다. 현물에 비해서 주식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4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 매매 중독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어디가 돈을 버느냐? 그 해당 거래소만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중독에 안 빠지려면 더 분석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욕심내시면 안 돼요. 네. 욕심내는 순간 나는 일단 50% 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내지 않고 내가 매수해야 될 자리, 내가 매도할 자리, 이 자리 인내를 갖고 여유를 갖고 선물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저도 들어보니까 결국엔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럼요. 벌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얘기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홍 부장님 모시고 코인 투자 방법 중에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글로만 보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용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와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디 가서 또 이런 정보 못 얻잖아요? 그럼요. 이번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이렇게 달랐는데? 그럼 저도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래.